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채널의 50번째 시간을 맞아 한 점이 아닌 두 점의 시계를 손목 위에 올려보려 합니다. 같은 매종에서 태어났지만 두 시계가 향한 방향은 사뭇 다릅니다. 한쪽은 1980년대 초 스위스 시계 산업이 가장 혼란스럽던 시기에 미래라는 단어를 손목 위에 새겨 넣은 디지털 워치 오메가 센서 쿼츠. 다른 한쪽은 그 같은 시기 시대의 미감을 가장 정직하게 흡수한 사각 케이스의 빈티지 드레스 워치 오메가 시마스터 쿼츠입니다. 브랜드는 두 점 모두 오메가. 오메가의 브랜드 히스토리는 이전 12화 오메가 드빌 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카드를 눌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점 모두 이번에도 시크플레르에서 대여해 주신 모델입니다. 늘 그렇듯 쉽게 만나기 어려운 피스를 손목 위에 올려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은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같은 시대에 어떻게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걸었는지 그 분기점을 두 시계를 통해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시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1980년 전후의 공기부터 짚어야 합니다. 당시 스위스 시계 업계는 일본 쿼츠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흔히 쿼츠 위기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오메가는 두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디지털을 만들 수 있다. 아니, 더 앞선 디지털을 만든다는 정면 응답. 그 결과물이 센서 쿼츠입니다. 다른 하나는 쿼츠라는 새 심장을 품되 형태는 시대의 미감으로 응답한다는 우아한 응답. 그 결과물이 사각 케이스의 시마스터 쿼츠입니다. 같은 해 같은 매종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 두 갈래의 길. 오늘 그 두 갈래를 한자리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손목 위에 올려보는 시계는 오메가 센서 쿼츠입니다. 1980년대에 출시되어 단 4년간 약 15,000개만 소량 생산된 희귀 모델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이미 컬렉터들의 시선이 이 시계에 머무는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계의 진짜 특별함은 다이얼 하단의 작은 가로막대에 있습니다. LCD 액정 아래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가 새겨진 그 얇은 바.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에 도입된 터치 패널, 일명 센서 바입니다. 당시 모든 디지털 워치가 케이스 옆 푸시 버튼으로 조작되던 시절, 오메가는 버튼을 거두고 그 자리에 손가락의 감각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발을 가볍게 스와이프하거나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맞추고 기능을 넘기고 모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워치 화면을 쓸어 넘기는 그 동작,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작은 바 위에 있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아이폰보다 27년, 애플워치보다 35년 앞선 시도. 시계 역사에서 센서 쿼츠가 차지하는 자리는 단순한 빈티지 디지털을 훨씬 넘어섭니다. 게다가 LCD 안에는 시, 분, 초뿐 아니라 크로노그래프, 알람, 데이트, 듀얼타임, 그리고 메모 기능까지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1980년 한 해의 기술이 한 손목 위에 응축되어 있는 셈이죠. 다만 이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개체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드뭅니다. LCD 모듈도, 정전식 센서 회로도, 부품 수급이 사실상 멈춘 부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델은 터치 패널과 라이트까지 모든 기능이 살아있는 컨디션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깊은 한 점입니다. 이어서 손목에 올려보는 시계는 오메가 시마스터 쿼츠입니다. 센서 쿼츠가 미래를 향했다면 이 사각 시마스터는 시대의 미감을 향한 시계입니다. 각진 사각 케이스, 모서리 4곳에 박힌 데코 스크류, 케이스와 한 몸처럼 흐르는 인테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 그리고 스틸 위에 얹은 얇은 골드 베젤의 투톤 콘트라스트. 이 디자인 언어를 어디선가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1970년대 제럴드 젠타가 로얄 오크와 노틸러스를 통해 던진 그 미감.
사각 또는 팔각의 케이스, 노출된 데코 스크류, 케이스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메탈 브레이슬릿. 이 80년대 초반 스위스 시계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간 흐름. 오메가도 그 흐름을 시마스터와 드빌라인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다만 오메가의 응답은 조금 다릅니다. 젠타의 디자인이 대담함에 가깝다면 같은 시기 오메가의 사각 시마스터는 단정한 우아함 쪽으로 무게를 옮깁니다. 다이얼은 매트한 다크톤, 인덱스는 가는 바, 핸즈는 슬림한 봉침. 어느 한 군데도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얼 6시 방향, 작은 캡슐 안에 새겨진 오메가 쿼츠 표시. 이 한 줄이 시계의 정체성을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기계식이 아닌 그 시대 가장 새로운 심장. 그러나 외형은 여전히 클래식의 결을 잃지 않은 그 균형이 이 시계의 전부입니다. 두 시계를 차례로 손목에 올려보면 인상이 정말 다릅니다. 센서 쿼츠는 가볍고 영리합니다. 실버톤 케이스가 손목에 닿는 순간 시계라기보다 작은 기기한 점을 얻은 듯한 감각이 옵니다. 손가락이 무심코 센서 바를 쓸어내릴 때 198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손끝에서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사각 시마스터는 묵직하고 단정합니다. 인테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이 손목을 감쌀 때 케이스가 마치 팔찌의 한마디처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사이즈는 빈티지 드레스 워치 본연의 비례가 살아있어 셔츠 커프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한쪽은 시간을 조작하는 시계, 다른 한쪽은 시간을 입는 시계. 두 점이 한자리에 있을 때 1980년 오메가의 두 얼굴이 비로소 보입니다. 물론 두 시계 모두 한계는 분명합니다. 센서 쿼츠는 부품 수급이 거의 막혀 있어 한번 LCD 세그먼트가 빠지거나 센서 회로가 노화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 작동 개체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시계입니다. 사각 시마스터 쿼츠 역시 빈티지 쿼츠 무브먼트의 숙명을 함께 짊어집니다. 회로 노후, 코일 단선, 도금 마모. 신뢰할 수 있는 빈티지 오메가 전문 시계방에서만 다뤄야 하는 시계라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계가 두 시계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살아남은 개체가 적을수록 살아있는 개체의 의미는 깊어집니다. 오늘 손목 위에 올려본 두 점의 시계, 오메가 센서 쿼츠는 시계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점이었고, 사각 시마스터 쿼츠는 시계가 그 시대의 미감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점이었습니다. 같은 1980년, 같은 오메가, 그러나 전혀 다른 두 갈래의 답. 여러분들께서는 오메가가 쿼츠의 진심이었을 때의 이 시계 두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